뭔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셨는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집도 너무 엉망이었고 어디를 좀 앉아야 될지 잘 모를 정도 같은 좀 그런. 아무튼 되게 외롭게 사셨다는 거는 느낌을 받았는 것 같아요. 당시 혼자 살았다는 김 씨. 형편도 썩 넉넉해 보이지 않았답니다.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는 아세요? 예, 몰라요. 근데 아무튼 월세로 간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 2천만 원도 큰 돈도 아닌데 이 돈을 또 월세로 들어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제가 생각은 했었거든요.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찾아 떠난 김 씨. 그 뒤 2년 동안 김 씨는 그 어디에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시간 동안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김 씨는 유서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말했습니다.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고통뿐인 삶. 눈물로라도 죄를 씻고 싶다고 했습니다. 그가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젊었을 때 갈비집, 대구에서 갈비집 하셨고 그 이후에는 뭐 거의 길거리에서 행상 같은 거 하고 혼자 사시면서요. 식당 운영에 실패하고 생활고를 겪어왔다는 김 씨. 하지만 그를 괴롭힌 건 경제적 어려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외할머니인가 할머니네 집에 살고 한 10년 이상, 10년 정도는 혼자 사신 것 같아요.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게 김 씨가 유서에서 말한 죄였을까요?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10월 5일 제주도 연안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. 바로 두 번째 실종자 이상호 씨였습니다. 승객과 승무원들이 다가가 말도 걸고 신경을 썼지만 끝내 투신을 막지 못해 더욱 안타까움이 컸었는데요. 이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까요? 그런데 인양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씨의 시신은 여전히 냉동고에 있습니다. 저희들 입장에서는 왕왕이 있어요.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? 네, 않는 장례. 네. 가족이 있어도 포기하는 장례.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저희가 치르니까요. 죽어서도 혼자 남겨진 남자. 생전의 삶은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? 그의 마지막 흔적 속엔 가족은 없었습니다. 해경에서 연락이 와서 뭐 가족 되시는 분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가니까 없고 방 안에 가보니까 메모를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죽으러 바다에 간다. 그리고 자기 이름 적고 날짜 적고 이러놨다. 메모에 적힌 날짜는 9월 29일. 여객선을 타기 바로 전날입니다. 제1 한국인이었던 이 씨는 한국에 가족이 없었습니다. 홀로 살던 아파트도 자신의 손으로 깨끗이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. 이 씨는 실종되던 순간까지 흰색 보따리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. 그것은 차마 두고 나올 수 없었던 삶에 대한 마지막 애착이었을까요? 문도 다 열려 있었고 아, 문도 열려 있었어요? 그 안 그러면 못 들어가죠.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해도요 문 열어놓고 자살합니다. 그래야 발견되기 때문에. 누군가 집을 찾아와 자신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발견해 주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이 씨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. 빈 집에 결심의 쪽지를 남기고 보따리 하나만 소중히 품은 채 여객선을 탄 이 씨. 그리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실종자 김 씨는 유서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. 제주행 배에서 실종된 두 남자는 유서를 남겼기에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배에 올랐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가던 배 위에서 사라진 노 부부는 배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데요. 게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은 몸 불편한 아내를 알뜰히 챙기던 남편을 보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. 부부는 왜 바다로 떠난 것일까요? 유서라든가 뭐 이런 게 남아 있었는지 해서요. 예,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. 네, 갈 때 그냥 여행 간다고 그런 식으로 말만 하고 외에는 지금 또
실제로 부부는 실종 5일 전인 9월 25일